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았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유지해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학생들의 휴학계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다른 의대로 휴학 승인이 번질지 우려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감사를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우주연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우주연구원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외 저명 우주석학을 영입하고 학내 융합 연구를 연계해 그동안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우주 기술들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난치성 피부암인 흑색종의 항암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항암제 내성의 원인을 특정 단백질의 과다 생성으로 지목하고 이를 차단할 물질을 개발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북서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전국 곳곳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1도로 어제 아침 최저 기온이었던 20.5도보다 8도가량 낮아졌습니다. 대전도 10.8도, 대구 14.5도로 전국 곳곳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았고 설악산 기온은 0.2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21도, 강릉 19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도 2도에서 5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다소 흐린 가운데 예년보다 쌀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끄라톤은 앞으로 타이완을 지나며 세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타이완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태풍 끄라톤 주변 고기압에 막혀 따뜻한 해상에서 정체하면서 세력이 초강력 수준으로 더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오늘과 내일 사이 타이완을 느린 속도로 지나며 서쪽 얕은 바다와 높은 산맥에 부딪혀 강도가 초강력에서 중간 강도까지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태풍의 진로는 무척 유동적이지만 세력이 더 약해진 채 타이완 북동쪽 해상에서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북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불확실하지만 타이완을 지난 뒤 강한 저기압의 형태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 태풍 수증기와 북쪽 찬 공기 영향으로 남동부 지역에는 비바람이 강해지겠고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일 전망입니다.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지가 여의도의 117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본 농지 면적이 3만 4천 헥타르로 지난달 22일 기준 집계됐던 2만 6천 헥타르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벼멸구는 벼 줄기에서 즙액을 먹어 말라 죽게 하는 해충으로 올해 고온 현상으로 벼멸구가 확산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미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전북 임실군의 벼멸구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공동 방제 기술 지도와 더불어 농가가 희망할 경우 피해 벼를 모두 매입해 농사 손실을 막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늦더위로 가을 송이 채취량이 예년보다 줄면서 송이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경매가가 킬로그램당 16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개막을 앞둔 양양송이 연어축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700m 강원도 양양의 소나무숲. 송이 채취 농민들이 소나무 뿌리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지만 송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솔잎을 걷어내자 마침내 자연산 송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전에는 5시간 타면은 한 100꼭지, 한 5kg 내지 뭐 10kg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꼭지 찾기도 힘들어요. 예년 같으면 송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지만 올해는 최근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늦더위로 인해 송이 채취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금까지 양양 지역 송이 공판량은 240kg에 그쳤습니다.
최근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채취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송이가 귀해지면서 경매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상급 양양송이 1등급 경매가는 킬로그램당 160만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우 등심 1등급 도매가의 20배 넘는 가격입니다. 오는 3일 개막하는 양양송이 연어축제도 송이 물량 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낮은 산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요 기온대로 하게 되면 한 10월 말까지는 버섯이 생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송이 채취가 가장 늦게 시작됐다는 올해. 농민들은 남은 가을 동안 송이 채취량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90년대 초반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인공위성 역사를 써온 카이스트가 우주연구원을 열었습니다. 로봇공학, 전산, 재료 등 학내 유망한 연구 분야들을 우주연구와 연계하는 역할인데요. 나사의 소행성 궤도 변경 시험, 다트 설계자가 국내에 머무르며 큰 그림을 함께 그릴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992년 우리별 1호부터 올해 4월 BTS, 초소형 군집 위성까지 카이스트의 독자적인 인공위성 개발 능력은 30여 년간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밑바탕이 됐지만 우주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새로 만든 카이스트 우주연구원은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소재의 부품 개발과 우주 신약, 로봇과 통신 보안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계획입니다. 여전히 중심은 가장 잘하는 인공위성이지만 안 해본 것들을 시도하며 다른 분야도 발을 뻗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L4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한 번도 안 해본 기술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센서를 하는데 뭐 전개를 쭉 해가지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반듯하게 한 5m가 우주에서 쭉 펼쳐져야 된다. 굉장히 뜨거운 데에서. 이런 것들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기술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롤모델은 콜로라도 대학 산하의 대기우주 물리학 연구소로 이 대학 교수인 다니엘 슈어레스 교수가 1년 중 3달은 한국에 머무르며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나사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를 변경한 다트 임무.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인 하야부사 임무를 이끈 석학입니다. Even though my background, maybe my specialty is focused on asteroids, I think the possibilities can be much broader. 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도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I hope that KAIST Space Institute will similarly lead Korea's space sector with groundbreaking new ideas and innovative research to become an exemplary model for others to follow. 우주연구원은 2034년까지 우리별 1호 귀환을 목표로 하는 우주 쓰레기 수거 기술을 추진하는 한편 교수와 석박사 400여 명 규모의 우주 연구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곳 인공위성 연구소 바로 옆에 우주기술혁신 인재 양성센터를 건설하고 해외와 국내, 기업과 대학을 잇는 중심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얼마 전 민간인 우주여행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나면서 화성 탐사의 첫 단추를 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29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이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합니다. 민간인 우주여행 프로젝트 폴라리스 던이 성공을 거두는 순간입니다. 민간인 팀원 4명은 1,400km 높이까지 날아올랐습니다. 1972년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7호 이후 가장 멀리 떠난 유인 우주비행입니다. 이들은 우주복만 입고 우주로 나서는 우주 유영을 민간인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을 화성 탐사의 시작점으로 평가합니다. SpaceX has these huge ambitions of getting to Mars and making life multiplanetary. And in order to get there, we need to start somewhere. And the first step is what we're doing on this mission, which is testing out the first iteration of new EVA suit. 일론 머스크는 2년 안에 스타쉽 무인 우주선 5대를 화성으로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우주선들이 모두 안전하게 착륙하면 4년 후에는 유인 임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탐사 중간 지점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셈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2029년까지는 인류가 화성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Do you want the future where we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re in many worlds and are out there among the stars, or one where we are forever confined to Earth?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가 5,600만 킬로미터, 태양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을 때는 거의 4억 킬로미터까지 떨어집니다. 화성에 가려면 가까운 거리를 선택해도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짧아야 반년이 걸립니다. 일단 이를 3개월까지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는 것이 머스크의 최종 목표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필적 감정과 위조 방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광학 촉각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상향 변환 나노 입자를 인용해 움직이는 터치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광학 촉각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정적인 힘만 측정하는 기존 센서와 달리 정적인 힘과 동적인 힘을 분리해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필기 속도와 압력 변화를 표현하며 기계 학습 분석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기뿐만 아니라 지문 인식, 점자 인식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어 표면 분석, 위조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의 보유 기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평가하는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페리지는 개발 중인 3톤급 액체 메탄 추진제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추진제 엔진 기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당국은 페리지의 해당 기술이 향후 미래 우주 수송 능력 확대를 위한 3톤급 액체 메탄 엔진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리지는 개발 중인 액체 메탄 엔진은 높은 추력과 재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은 사망률이 70%를 넘지만 현재 임상에서 쓰이는 항암제는 내성이 잘 생겨 완치가 어려운데요. 국내 연구진이 흑색종이 항암제의 내성을 띠는 과정을 규명해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은 흑색이나 갈색의 피부 색소를 만드는 인체 내 멜라닌 세포에 이상이 생겨 발병합니다. 흑색종은 전이는 물론 재발도 빈번하게 일어나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암이기도 합니다. 현재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항암제는 흑색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돌연변이 비라프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약물 내성 문제가 커 완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흑색종이 비라프 항암제의 내성을 띠는 과정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폴리아민이라는 물질이 과다하게 생성되면 비라프 항암제의 내성을 키운다는 겁니다. 폴리아민이 비라프 항암제 내성 유발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힌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입니다. 폴리아민이 생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세포 안에서의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마저도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늘어날수록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더 생김으로써 걸 확인함으로써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폴리아민의 생성을 차단하는 물질을 개발하면 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외선 노출과 고령화로 전 세계적으로 피부암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항암제 내성으로 완치가 어려운 흑색종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이 난치암 극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가 긍정적인 변화라며 대화 전제 조건이던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거두는 듯한 발언도 내놓으면서 의정 갈등 사태의 온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7개월 넘게 이어진 답답한 의정 갈등 상황에 작은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먼저 정부가 이번 사태 뒤 처음으로 전공의를 향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료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 특위에 의사들의 참여를 거듭 요청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화답이라도 하듯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 대신 26학년도 정원 조정 얘기를 꺼냈습니다. 26년부터는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인력수급 추계기구에 의사를 과반 넘게 참여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동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사과에 이어 의사단체가 25학년도 증원을 수용할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의정 대화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사태 해결에 관건을 쥐고 있는 전공의들이 마음을 돌리겠냐는 것. 의사협회가 전공의를 움직일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의정 간 긍정적인 변화가 양측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어제 SNS에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고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인 의학교육 역시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제 의협은 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달라며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전공의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하며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에 대해 서울대가 처음으로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가 방침을 어기고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했다며 다른 대학으로 휴학 승인이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했습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가운데 처음입니다. 의대 학장이 학교 시스템에 신청된 1학기 휴학계를 결제했는데 사전에 대학 본부나 교수들과 협의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휴학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어서 독단적인 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장은 평소에 의사 책무를 강조하며 최근까지도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돌아오더라도 4달간 1년치를 가르칠 가능성이 없다는 등 의대 여론에 부담을 느낀 거로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인 동맹 휴학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 휴학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대학이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지속한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즉시 감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처럼 일부 대학의 경우 학장에게 휴학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의대들의 동료 가능성을 인식해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생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게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가과학인재 양성을 이끄는 카이스트가 인공위성을 넘어 다양한 우주 연구를 하기 위해 우주연구원을 출범시켰습니다.
최근 민간인 우주여행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인류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목표, 우주 쓰레기로 떠도는 우리별 1호 귀환이라는 카이스트 우주연구원의 목표가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